분양권은 정말 오르는 속도가 몇백씩이 아니라 3천, 5천, 7천,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몇 개월 단위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장이긴 하죠. 수도권에도 5천만 원 미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검단 신도시나 파주 운정 신도시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34평형 기준으로 4억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첨 즉시 어느 정도 안전마진도 있고 또 3년 후에 입주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4,500만 원 정도,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가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들은 5천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고, 사실 과거에는 건설사는 엄청난 금액으로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완판이 안 되니까 금액을 좀 낮추는 추세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액이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미만의 계약금으로도 신축 아파트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청약을 넣을 때 당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청약에 나오면은 서울에 2년 이상 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얼마간 살았나, 그게 당해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당해 조건이 어느 정도 됐나 라는 걸 한번 먼저 보시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훨씬 당첨되기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2022년도 말에 광명도 정말 많은 분양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명에 2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당첨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긴 하죠. 왜냐하면 심리가 좀 위축됐고 또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사는 지역에 분양 물량이 없다라고 해도 기회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검단 신도시나 파주 운정 신도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분들도 청약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도 사실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소화할 수 없는 인구수나 직장 수준이나 학구열이나 이런 좀 받쳐주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축 아파트의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광역시 단위 지역들, 수도권 이런 곳들은 인구수가 받쳐주고 주변에 탄탄하게 직장이 있고 또 학군이 있고 라고 하면은 저는 그 입주 물량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구나 사실 구축 아파트는 정말 2중, 3중 주차하고 살아보면 되게 불편한 층간소음이나 아니면 그 노후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나 아니면 녹물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한번 신축에 살아보면 다시 구축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수요는 저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고 금액이 오른다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되는 분양권과 사지 말아야 하는 분양권, 사실 이게 상승기냐 하락기냐 이 두 갈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상승기 때는 정말 못난이 분양권도 오르고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그 힘이, 그 대장 아파트 힘이 워낙 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기 나홀로 아파트도 사고 나홀로 분양권도 사고 학교가 없어도 사고 직장이 없어도 사고 싸니까 사고 비규제니까 사고 이런 식으로 다 돈이 흘러가요. 근데 그게 올라요. 심지어 그거는 투자금이 적으니까 수익률이 엄청 커요. 그런 거는 상승장에는 그런 투자도 오케이인데 이제 좀 조정되거나 하락장에는 사실 그런 물건은 좀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시장이 조용하거나 하락하는 추이를 보일 때는 클래식한 투자를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편적인 투자. 저는 일반적인 수익률의 기준을 2년에 100%라고 봐요. 내가 투자한 돈에 2년 후에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은 투자라고 보는데, 지난 몇 년 장에는 그거를 훨씬 벗어나는 상승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 시장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직장에서도 이제 화이트 칼라냐 아니면 블루 컬러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공장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무직, 목걸이 차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점심시간에 다니는 그런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분들은 야근이 많고 또 고소득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으로는 이동하기 힘들단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여의도나 판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을 하신 분들이 그 집을 구매할 여력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명문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곳들이 갖춰져 있는 거, 좋은 직장 그리고 학교, 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좋아요. 구축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하나 있고 빌라 다세대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끼리 뭉쳐 있으면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그런 유대감, 알게 모르게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생활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전세, 매매 수요가 회전율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세 가지 키워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심해야 할 분야권은 그 반대겠죠. 이제 직장이 없고 학교가 없고 주변에 인프라가 없고,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관공서, 상권, 나홀로 아파트 주변에 이제 막 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만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은 수요가 많이 없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의 기준점을 통과한 거죠.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 그러면 이제 패스를 해야 되고, 20년차 아파트가 3억인데 신축 아파트가 노른자 자리에 분양을 하는데 똑같이 3억이야. 그러면은 확실히 누가 봐도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5억에 분양을 하면은 약간 좀 갸우뚱하죠. 근데 거기가 지방이 아니라 또 서울 중심지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지불해서라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많잖아요. 어느 지역이냐, 또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좀 나뉘실 것 같아요. 네. 지방 분양권은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장에는 워낙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수익이 바로 나니까 그 돈을 두지 않고 다시 딴 데 태우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골짜기에 있는 집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지방 분양권이 못난인지 아니면은 그 지역 안에서도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는 물건인지 철저하게 그 가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 그 웬만한 지역들이, 그러니까 수도권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전매가 규제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창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주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전매가 가능한데 이제 거기서 적정 프리미엄을 좀 보면 살 수 있는 분양권들이 있죠. 그게 이제 내가 얼마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잔금 치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만 세운다면, 좋은 상품, 앞으로 오를 상품을 저렴하게만 산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분양권은 정말 오르는 속도가 몇백씩이 아니라 3천, 5천, 7천,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몇 개월 단위 안에.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매수 우위라는 거죠. 특히나 무주택자, 실거주자라고 하면은 실거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더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20대 분들이 이제 홈나무님 채널에 많이 계시고 또 무주택자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채널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청약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뀐 정권의 추이를 보면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 20, 30대 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도 그에 맞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약은 그냥 운이야, 뭐 나와는 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쓴 그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서, 사실은 내가 공부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청약을 인생에 한 번은 꼭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